그리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일종의 강의라기보다는 지시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. 뭐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가 하기에 따라서 세상이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, 그러니 공직자들이 나라가 흥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지휘자가 할 일이잖아요. 그죠?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죠. 채찍도 당근도 가지고 있죠. 근데 가능하면 당근을 많이 써서 스스로 자긍심,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,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어.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느 시대의 훌륭한 공직자 그룹의 일원이었어 라고 평가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부심 느끼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만들어야죠. 근데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있어요.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자꾸 해요. 일 안 하면 감사당할 일이 없어요. 안전하게 가야죠.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공직사회 문제입니다. 복지부도 뭐 월급 주고 때 되면 웬만하면 승진하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일종의 뭐 카르텔이라고 그럴까, 적당히 하기.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자식이 저거 잘난 척 하려고 저거 괜히 저런다 그러고.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가지 우리가 연구를 해냈잖아요. 적극 행정 면책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잘하려다 그런 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.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.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됐어요. 좀 미쳤나 저거. 나중에 수사받으면 어떡하려고.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떡하려고. 지금 공직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죠.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건 바보를 넘어서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직자들이 할 일은 정말 산처럼 많아서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뭐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직역인데, 열심히 하면 세상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죠.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, 열심히 하는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았을까? 그 한 명을 잡는다고 100명을 때려놨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. 아무도 안 믿어요. 지금 그 얘기해도 네가 권력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?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. 물론 이거의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이 있습니다. 정치가 사라졌죠. 전쟁만 하죠.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해버리려고 하고, 진짜로 바뀌면 편이 쫙 깔려가지고 잘해도 적, 못해도 내 편,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고 그러고,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못하면 책임을 묻고,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데, 이제는 이게 누군가 의도에 의해서 만들었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든 간에 지금은 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편이 너무 강력해요.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조차도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, 정치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내가 나중에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하냐. 안전하게 살자. 이게 트렌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? 이걸 고쳐야 되겠다. 어떻게든지. 쉽지 않겠죠. 일단 정치를 정상화하는 건데, 이건 뭐 여러분들하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.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일단은 두 가지라고 봐요. 정상적 행정의
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. 뭐 돈을 받아 먹었다든지 뭐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을 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툭하면 직권남용이래.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?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? 여러분 걱정되시죠?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?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건 아닐 것 같고 너무 심각하죠.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죠. 증거를 남긴다. 난 시켜서 했다라고 언젠가 변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시켰다는 증거를 남기죠.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전화로 하면 녹음해놓고 아니면 비망록, 요새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는데 아닌 척 지금 표정을 자칫 내가 반응을 보이면 내가 한 사람 되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어려우시죠? 네. 이렇게 하면 뭔 행정을 하겠어요.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세요.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,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, 이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는데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? 그냥 내가 느낄 때 부하가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 라고 하면 남용이요. 나는 흔쾌히 하고 싶은데 시켜서 했습니다. 무죄예요.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그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? 불안해서.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내야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. 제가 한번 미리 얘기한 건데 정책감사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악용되기 시작했잖아요. 악용.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정책이 예를 들면 아주 막 큰 효과를 냈는데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? 너 배임죄야. 또는 실패를 했다. 너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손실을 입혔어?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어떻게 알아요? 나름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고 그게 재량권이잖아요.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?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.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여지를 줘야 되지 아니면 딱 정해놓고 법원 판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 사회가 움직여지겠습니까? 그래서 원래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재량권 안에서 정말 아주 명백히 증명되는 고의로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. 아니 상황이 바뀌었어요.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들 그거를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한다 그러고 직무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해서 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이 정책감사도 아예 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면 이거 억지로 친 거죠?